산딸을 다 채운 달이 담장 아래에서 도란도란. 아기 별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다. 열린 품을 안고 대견해진 달은 빨간 꽃으로 활짝 피고 운명은 정해진 순서를 잇듯 계속됩니다. 밤낮 없이 달려온 길을 도는 반환점. 반으로 접힌 것이 삶이라는 걸 눈물을 쏟아내고서야 알았습니다. 가득 차는 것의 방향은 항상 기우는 쪽이고 헛헛한 속내는 배신당한 기분. 쌓이는 시간 실컷 돌아 처음이라니 그냥 잠이나 잘까? 달은 왕복의 궤도를 달려 둥근 궤적으로 능글맞게 느긋하고 일회권 라운드 티켓을 쥔 나는 한 점의 얼룩으로 남을까? 셀 때마다 달라지는 별을 다시 세는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지난번 10회차에는 12월 토론하기 전에 미리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겸 토론하는 것을 방송했고 저의 시를 몇 편 소개했었는데요. 때마침 전주시 후원으로 2024년도 전주시 독서모임연합의 연합문집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곳에 우리 다락방을 소개하고 작품도 몇 편 올려 있어서 그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실제 독서 토론하는 날 가졌습니다. 책에 실린 회원님들의 작품을 본인이 또 직접 낭독하기도 하고요. 대신 읽어주기도 했는데 각자 책만 읽는 것보다 누군가가 낭독을 해주니 훨씬 잘 공감하고 또 글을 쓴 회원님의 글솜씨가 훌륭함을 더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새해 첫 모임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세가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독서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출생, 187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19세기 영국의 대표 철학자입니다. 아버지는 공리주의 철학자로 이름난 제임스 밀인데요. 그의 홈스쿨링 교육으로 아들을 영재 교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밀은 3세에 그리스어를 배웠고요. 8세 때 라틴어, 또 13세 때에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천재죠. 17세에는 동인도 회사에 근무를 시작해서 35년간 근무하기도 했고요. 이 존 스튜어트 밀은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신 이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 추구를 앞세운 것에 반해서 이 스튜어트 밀은 사회적 복지를 구현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했고요. 또 사색이나 분별, 특별히 그 아버지가 가르치면서 주로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색이나 분별로만 많이 자기가 무장된 것을 깨닫고 결국은 감수성도 중요하다라고 나중에 이제 커서 깨닫고요. 음악이나 시, 미술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밀의 대표 저서로는요, 자유론 1859년에 출간되었고요. 그 후에 대의 정부론, 또 공리주의, 또 여성의 종속, 그리고 사후 출판된 종교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하여 등이 있습니다. 1865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원 활동도 하였는데요. 1873년 식물 채집, 취미로 하던 식물 채집하는 도중에 병을 얻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네, 그는 세계 역사상 5대 천재 안에 들었고요. 또 아버지 그 홈스쿨링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거 한 개 더 있는데요. 유부녀였던 해리엇 테일러와의 24세에 만나서 23년간 우정을 쌓다가 그 테일러의 남편과 사별한 후에 그 결혼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 주제에 앞서서 자유론을 간단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의지의 자유를 다루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 또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삼고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피고 있습니다. 1장은 머릿말인데요.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글이 수록되어 있고요. 2장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 3장은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개별성을 보았습니다. 4장은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써 있고요. 5장은 현실 적용의 예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철학적인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개념적인 문제를 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나, 나와 또 사회 각각이 어떤 권리와 책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락방 독서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논제는요, 총 7개입니다. 1번은 책 읽은 소감을 일단 물어봤고요. 2번은 이 책 속에는 많은 명언들이 있다. 가장 공감하는 글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공유해 봅시다. 3번은 머릿말에서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주제로 자유와 권력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미리 말하는 사회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 규정은 역사상 어떻게 발전해 왔고 자유는 어떨 때 얻어지는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3번에서 이제 부속 문장으로 지배자의 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또 하나 다수 권력의 횡포와 폐단. 또 한 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더 토론을 해봅시다 였습니다. 4번은 2장의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폐단을 이야기한다. 지적 화평, 또 정신적 노예 상태,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순진한 착각, 유쾌한 거짓말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윗말들 또 토론의 중요성, 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가 4번 논제입니다. 5번은 88페이지 또 91페이지 등에서 토론의 중요성에 관한 가톨릭교와 개신교의 예를 잇고 오늘날 이단교가 세를 확장해 가는 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고요. 6번은 130페이지 밀은 개별성을 강조하며 오늘날 개인이 군중에 묻히고 여론이 세상을 지배해 그래서요 무비판, 남 따라하기, 무조건 전통 받아들이기의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비교해서
개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입니다. 7번 논제는 제5장 현실 적응편에서 핵심 경륜 2가지를 말한다.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 타인의 이익 침해하는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경륜을 말하고 있는데요. 위 조건을 바탕으로 여러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 그 예들이 공감되거나 또 공감하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아편 수입, 독약 판매, 남편의 어떤 강압 폭력, 부인에 대한 또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 행위 등의 예들이 써 있습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그 토론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다락방 독서 토론을 했는데 이 책 읽은 소감을 1번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떤 분은요, 머릿말 읽다가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다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처음은 어려웠지만 2장부터는 우리 사회에 견주어서 실감나는 말들이 쓰여 있어서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또 한 분은 2번 이상은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거의 200년 전 책인데 어떻게 지금 사회의 일에 똑같이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또 한 분, 구절구절 밑줄 친 문장들이 많아서 책을 빌려서 봤는데 새로 사서 다시 한번 실컷 밑줄 그으면서 읽어봐야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번째, 이 책 속에는 많은 명언들이 있다. 공감하는 글 소개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보세요인데요. 우리 독서 토론 이번 참여자들은 거의 9명 정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9가지 정도의 명언들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2개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은 96페이지에 있는 적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모두들 공부는 집어치우고 그냥 다들 낮잠 자러 간다. 이 말을 소개했고요. 또 어떤 분은 130페이지에 있는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생명을 불어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서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이 명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3번째 논제로 넘어가서요. 이 머리말에서 시민의 자유, 사회적 자유를 주제로 자유와 권력의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미리 말하는 사회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 규정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그럴 때 자유는 어떨 때 얻어진다고 말하나요? 였어요. 그 사회가 이제 그 원시 시대부터 이제 현대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 오면서 이 과거, 그러니까 그 과거로 갈수록 지배자와 인민, 즉 권력자와 그 국민들의 관계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고요. 왜냐하면 그 권력을 지배한 사람은 그때 그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정복에 의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복자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과 서로 적대 관계가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자유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지배자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였어요. 그래서 피하거나 벗어나는 게 자유였는데 오늘날 그 사회의 권력의 특징은요. 이제 현대로 올수록 그 최고 권력자의 그 힘은 또 그 한계의 규정은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힘. 왜냐하면 이 최고 권력자는요 국민들이 주기 때문에 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 국민이 주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이 준 권력인 이 시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유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한 권력자들의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 권력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배자의 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다. 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예, 여기 이 말은 나란 일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이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존재이고요. 또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기 편리한 대로 지배자의 손에 권력을 주기 때문에 이 권력자의 그 권력은 사실상 국민의 권력이다라는 의미로 미리 말을 한 거고요. 또 다수 권력의 횡포와 폐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미리 이야기하기를 인민의 의지라는 게 다수파 또 인민 중 가장 활동적인 일부 사람들의 의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뭐 유튜브 뭐 이런 어떤 여론 막 이런 조사 이런 것들이 모든 전 국민들의 그 의견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론의 힘, 조작에 의한 여론의 힘도 있고요. 또 유튜버들이 역시 자기들의 한쪽 편만 들은 그러한 힘으로 이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한 횡포나 폐단도 요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1800년대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밀은 이렇게 다수 권력의 횡포와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6페이지 보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미리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냐면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회가 개인을 간섭할 수가 있다. 즉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는요. 각자가 주권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다락방 팀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현상과 아주 관련이 많아서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넘어가지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장의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서 토론의 중요성과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밀은 이야기하기를 토론의 중요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중요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감을 갖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 또 자신의 과오를 수정하기 위해서 토론이 필요하고요. 또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또 나머지 많은 그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론의 폐단. 토론할 때 옳지 못한 그런 틀린 내용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 우리가 보통 말하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긴다고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반대파의 주장을 묵살하는 경우에는 토론이 순조롭게 양쪽 의견을 다 들어주는 그러한 자유로운 토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할 때에는요, 양쪽 의견을 잘 들어서 오류와 어떤 편견이 없는 또 그렇게 강한 반대편의 한 주장에 의해서 과장되고 거짓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 화평과 정신적 노예 상태에 관한 이야기도 미리 하고 있는데요. 지적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투옥이나 봉쇄 등을 국가가 할 시에 그것을 피해서 자기 확신이나 근거를 감추고 그냥 대중 의견이나 사소한 상식 이런 것들을 따를 때에는 인간 정신의 어떤 강화, 확대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것들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일이다. 또 지적 화평과 정신적 노예 상태에 관한 이야기도 미리 하고 있는데요. 그 이런 지적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투옥이나 봉쇄 등을 국가가 할 시에 그것을 피해서 자기 확신이나 근거를 감추고 그냥 대중 의견이나 사소한 상식 이런 것들을 따를 때에는 인간 정신의 어떤 강화, 확대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것들을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일이다.
즉 도덕적 용기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지적 노력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지적 화평이라고 그런 용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적 노예 상태는 어떤 때이냐면 크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일방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역시 머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자극도 없어서요. 정신적인 그냥 노예 상태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밀은요. 진리가 결국 승리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순진한 착각이다. 또 유쾌한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진리가 승리한다는데 진리를 주장했지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순교자들도 많지요. 그렇지만 또 이 책의 밀은요. 그러나 여러 번 그렇게 묻힐 수 있으나 진리는 결국 진리라서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끄집어내고 묻히면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승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진리의 힘이다라고 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볼게요. 88페이지와 91페이지 등의 토론의 중요성에 관한 카톨릭교와 개신교의 예를 잇고 오늘날 이단교가 세를 확장해 가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어요. 밀은요. 초기의 신념은 자기 주장의 확산을 위해서 자기의 논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설득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열심히 합니다. 그들과. 그렇지만 이미 인정이 된 통설화된 그런 신앙이나 믿음은요. 세속과 절충을 하게 되고요. 습관적 교리로 그냥 그걸 믿는 신도들이 어떤 의심이나 토론 없이 그냥 무작정 따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도 없고 그래서 그 종교의 주장이나 근거에 의미가 묻히게 되면서 다들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다니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요즘 이단교, 새로운 종교들은 계속 세를 확장해 나가고 또 어떤 지식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논제로 가볼게요. 130페이지에 밀은 개별성을 강조하며 오늘날 개인이 군중에 묻히고 여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무비판, 남 따라하기, 무조건 전통 받아들이기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와 비교해서 개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제 토론할 때 그 멤버들은요. 개별성이 요즘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개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개인적인 일로 개인과 이야기할 때는요. 개성이 뚜렷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요. 그런데 대중과 본인이 이제 개인이 이렇게 대할 때는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피하는 거죠. 남 의견을 그냥 쉽게 쫓아가는 그런 대중매체를 그냥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개별성 있게 살고 계신가요? 밀은요, 책에서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그게 최선이 아니라 해도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논제는요. 제5장 현실 적응 편에서 핵심 경륜 두 가지를 말한다. 개인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런 핵심적인 이 경륜 두 가지는요. 이 책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 조건을 바탕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아편 수입, 독약 판매 이런 것들은요. 밀은 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는 사람, 구매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부인에 대한 폭력, 막 강압적인 태도 이런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또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자녀를 무조건 통제하는 행위 등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7가지의 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 수는 280여 페이지인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토론거리를 찾고 고르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실 정치와 관련이 많아서 특히나 열띤 토론이었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자유, 권력자, 시민 이런 말들은 흔히 쓰이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대중매체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또 타인에게는 그들의 자유를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 시민, 국가, 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냥 휩쓸고 갑니다. 많은 사건들을 끌고 앞장서고 있어요. 소용돌이 속을 헤매다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매립되는 신세는 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길 꿈꾸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